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하다면 민감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민감하다기보다는 뭐 남자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30대 남자가 기피하는 30대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30대 남자가 기피하는 30대 여자에 대해서 시작하지만, 그 마지막은 30대 남자가 극혐하는 30대 여자로 약간 마무리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선은 뭐 남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데, 여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는 간과하는 사실을 하나 얘기하자면, 기본적으로 30대 남자가 30대 중반이 되면요, 같은 30대 중반의 여성 자체를 기피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뭐 20살 때의 남자와 20살 때의 여자는 똑같다고 볼 수 있지만 30대부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변 남자들한테 뭐 20대 때 여자 소개시켜준다라고 얘기하면 맨 처음 물어본 게 뭐야? 이쁘냐? 이걸 물어보잖아. 근데 30대부터는 달라져요. 30대부터는 뭘 물어보냐 하면, 여자 소개시켜줄게 라고 말하면 이쁘냐가 아니라 몇 살이야? 이거부터 물어보게 됩니다. 이 나이라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압축적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여자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냐면 20살 때는 뭐 동갑내기 혹은 연하는 남자로도 안 보였다 말하는 여자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이런 애들이 30대 이게 초반 중반 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관대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깔려있는 것들은 뭐냐면, 옛날엔 내가 오빠라 말했던 사람들이 아저씨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아저씨 같은 그 느낌이 굉장히 싫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30대 중반쯤 되면 특히나 이게 여자도 똑같아. 우리가 뭐 이제 여자들 보게 되면 뭐 김사랑이나 뭐 예슬이 누나 이런 진짜 극소수의 희귀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결국에는 세월에 흘러가면 그 세월을 따라서 뭔가 아름다움도 퇴색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보면 옛날에 진짜 이뻤던 애들인데 어느 날 보니까 와, 얘도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야. 물론 나도 늙었겠지만서도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자들이 남자의 아저씨 같은 느낌을 이렇게 싫어한 것처럼, 남자 같은 경우도 여자의 그런 이제 늙어간다는 그런 느낌에 대해 가지고 똑같이 따지게 되는 것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이쁜 거냐, 어린 게 이쁜 여자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30대 중반의 남자쯤이 되다 보면, 남자들은 이게 특히 대한민국에서 뭐가 있냐면 반쯤 놔버린단 말이야. 막 간다 그런 느낌이지. 반쯤 놔버리거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반대로 30대 중반의 여자를 똑같은 동일의 나이를 놓고 봤을 때 이 여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막체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간절함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이게 좀 무거운 것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30대 중반이 되면 기본적으로 남자는 동갑내기 여자잖아요. 그러면 기피하게 되는 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30대 남자가 극혐하는 30대 여자는 어떤 건가? 뭐 사람마다 이게 뭐 다르겠지만서도 여기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은 전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남자라면. 제가 일전에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는 20대 때 이후로 성장이 멈춘 여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20대 때부터 성장이 멈춘 30대 여자, 이거는 모든 남자가 다 극혐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대 중반 어느 정도 나이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살지를 못해. 혼자서 살지를 못해. 약하단 말이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정신마저도 20대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30대가 됐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들이야. 할 줄 아는 거라면 마찬가지. 이건 내놔 이거밖에 없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아빠한테 이렇게 받아먹을 게 없으니까 아빠 대신 오빠를 찾아가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계산적으로 들릴란가? 근데 뭐 사실이니까. 여자가 30대 중반 된 애도 이렇다 할 그런 캐리어도 없고 변변찮은 능력도 없고, 거기다가 정신마저도 20대에 머물러 있잖아.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그만큼 꼴 보기 싫은 게 없거든요. 피곤하단 말이야. 엄청 피곤해요. 그래서 보통 근데 내가 둘러본 결과 그런 것들은 있어. 뭐냐 하면 20대 때 여자들은 감정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30대가 되면 조금 나아지는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경험에서 오게 되겠죠. 자신의 감정적인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그게 사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 굳이 그렇게 감정적일 필요도 없었는데 그때는 그게 감정적인 게 컨트롤 안 됐단 말이야. 그렇게 이렇게 빡 지르고 나서 모든 게 이제 다 박살나거나 뭔가 이제 이게 일을 그르치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다 보면, 그리고 또 힘도 좀 빠지는 게 있는 것 같아. 여자도 20대 때랑 30대 때랑 에너지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약간 좀 유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30대가 된데도 20대랑 똑같이 이제 감정적이고 이제 욱하고 이런 여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게 평생 그게 간단 말이야. 그렇게 보면 되거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것도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건데, 어떤 소개팅을 받았어. 사실 뭐 말이 소개팅이지, 우리 나이 때면 선이지, 씨, 그게. 근데 받았는데, 며칠 몇 번 만나더니 나보고 술 먹자 하더니 씩씩거리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뭐 일은 하고 있는데 직장도 뭐 이제 그렇게 뭐 이게 좋은 직장이고 뭐를 떠나가지고 여자가 이게 결혼을 하고 나면 바로 일 때려치울 생각부터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정남이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 입장에서도 이제 생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남자가 뭐 모든 남자가 뭐 500, 1000씩 벌면 그러면 뭐 여자 보고 일하라고 하겠나. 그런 사람은 집에 가면 좀 약간 안정적인 걸 원한단 말이야. 그런 니즈가 강하단 말이야. 근데 요새 안 그렇단 말이야. 평균 소득 얼마인지 뻔히 알잖아. 중위소득 보면. 그러면 남자도 자기 혼자서만 살 수가 있는데 이게 같이 결혼을 하고 같이 산다고 하면 그걸로 얼마를 벌어도 부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제 힘을 합칠 생각하고 그냥 내놔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게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한테 이제 호강을 시켜준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한 나라가 몇 군데 없거든.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이제 중국이랑 한국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좀 중국에서 의외로 족 같은 게 좀 많이 들어온 게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방금 전 말한 것처럼 3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20대 때 똑같이 능력 없고 20대 때 똑같이 감정적이고 20대 때는 그래도 그 아름다움이란 게 있잖아. 그럼 그거 하나로 어떻게 비빌 수가 있거든. 근데 30대가 되면 이제 그것마저 없어진단 말이야. 그 순간 이제 남은 건 이제 극혐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마님 존나 계산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가 30대 중반인데 이 사회적인 입지가 없고 능력 없어. 그리고 남자가 감정적이야. 이러면 와 이거 진짜 씨발 갓댐이라니까요. 진짜 남자 감정적인 남자 만나본 적이 있어요 진짜? 그럼 미쳐 진짜. 근데 그 감정적인 남자가 능력까지 없다 생각해봐. 그건 그냥 인간 취급도 못 받는단 말이야 남자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남자를 사회적으로 거세를 시키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회적 거세보다 이게 뭔가 딱 적합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지금 우리 보더라도 야동 사이트 다 막히고 있잖아. 그래서 전 세계 성인이 성인 사이트를 못 들어가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는데 나도 옛날에 즐겨찾기 한 게 좀 많았거든. 와 씨발 그게 다 막혔어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을 잘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특히나 이제 공기업 이렇게 공공이 나룻밥 먹는 애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일을 잘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 선량한 자위권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한다니까 씨 이거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야동 사이트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보더라도 하다못해 텔레비를 보고 EBS를 보고 예능을 보더라도 되게 뭔가 압박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게 있어. 그래서 단적으로 남자 촉 같은 건 귀신같이 다 들고 오거든. 그게 진짜 보더라도 그런 것들만 다 들고 온단 말이야. 그리고 뭐 표현의 자유 하나하나 그냥 여자한테 뭔가 하나 거슬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지랄 연병을 놓잖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처맞고 있는 게 기안84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고착화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들의 사회적 거세로 이어지지만 근데 사회적인 거세와 동시에 여자들 약간 병신처럼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여성들의 우민화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 뭐 예를 들면 그 우리가 텔레비 같은 데 보더라도 여자들의 뭐 명절 노동이 뭐 200몇만 원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여자들의 뭐 전업 그 주부를 했을 때 이거 존나 힘들다 그래 놓고 이제 남자가 전업주부 아니면 그거 갖고 논다고 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여성들의 전업주부 가치가 뭐 월 몇백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 직군인 여자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렇단 말이야? 그럼 난 존나 쩔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냥 여자들 머리 다 눈 다 여기 붓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하다못해 이제 그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여자를 병신으로 만들게 된 것 같다. 현실 감각을 파기하게 되고 하다못해 이게 대법 광고 옛날에 되게 병신 같은 거 하나 있었거든. 그게 뭐였냐면 감히 여자를 기다리게 해 이런 광고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자들은 괜찮아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도 당연히 이렇게 내놔 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현실 감각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여성들을 우민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것들이 맞물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방금 좀 제가 말했던 20대 때 성장이 멈춘 여자들, 극혐하는 그런 여자들이 앞으로 계속 보게 돼.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만나게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물론 내 인생이 이제 뭐 30대 중반 돼서 뭐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뭐 비실비실 걸면서 살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그런 여자를 볼 때마다 결혼 안 한 내 인생이 괜찮고 혹은 그런 여자 결혼한 내 친구를 볼 때마다 아, 그래도 내 인생 뭐 괜찮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살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안타까운 건 이미 이런 것들을 돌이키기에는 그 임계점을 넘어버렸다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오늘은 그냥 제가 막 생각하는 30대 남자 극혐한 30대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방금 전 제가 말했던 20대 때 이후로 성장이 멈춘 그리고 그렇게 나이만 먹은 그런 여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